성북동 한옥 저택의 대청마루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윤서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마른 걸레로 마루를 닦았어요. 오래된 소나무 판자에서 은은한 나무향이 올라왔습니다. 8년째 하는 일이지만 이 집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여전히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서아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51세. 8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그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호텔 컨시어지로 일하던 경력도 소용없었어요. 40대 후반의 미망인을 고급 서비스업에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강민재 회장 부부가 그녀를 받아줬어요. 고급 가사관리사라는 직함으로요. 단순히 청소와 요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 접대, 와인 선택, 한정식 준비, 심지어 회장님의 일정 관리까지. 서아의 호텔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서아 씨, 오늘도 대청이 반짝이네요. 한지우 여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62세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지닌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여사는 지금도 매일 오후 피아노를 쳤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이 한옥에 울려 퍼질 때면 서아는 일손을 멈추고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어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오늘 저녁은 전복죽과 LA 갈비찜을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네요. 지우 여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가에 피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서아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강민재 회장이 북악산 등산에서 돌아왔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체격이었어요. 땀에 젖은 등산복 차림으로 현관에 들어서는 회장의 모습은 40대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서아 씨, 물 한 잔 부탁해요. 네, 회장님. 서아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를 꺼내 유리잔에 따랐습니다. 회장은 단숨에 물을 마시고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 매일 새벽 오시면 북악산을 오르고 저녁이면 수영장에서 2km를 헤엄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50분 걸렸네요.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회장은 웃으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정정하시다니. 하지만 그건 그저 막연한 감탄이었을 뿐입니다. 저녁 6시 서아는 상을 차렸습니다. 전복죽, LA 갈비찜, 나물 3가지, 김치. 정성스럽게 담은 상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과 여사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보, 먼저 드세요. 나는 나중에 먹을게요. 지우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상 앞에 앉았어요. 서아는 부엌으로 물러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식사 후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여사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쇼팽의 녹턴 2번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선율이 슬프게 들렸어요. 평소보다 느린 템포, 힘없이 눌리는 건반 소리. 서아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눈이 계속 내렸어요. 8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며 그녀는 부부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던 두 사람.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밤 10시 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옥 별채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봤어요. 미국 유학 중인 24딸. 이 집 덕분에 유학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걱정 마. 너도 공부 열심히 해. 짧은 통화를 마치고 서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이 집은 나의 제2의 가족이다. 회장님과 여사님은 나에게 일자리 이상을 주셨다. 존중과 신뢰를 주셨다. 하지만 요즘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우 여사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잠깐 다실로 올래요? 네, 여사님. 다실은 한옥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전통 찻상과 다기가 놓여 있었어요. 지우 여사는 직접 차를 우렸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퍼졌어요.
서아 씨, 이 얘기는 절대 회장님께 하면 안 돼요.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찻잔을 든 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 여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에 눈 쌓인 풍경이 보였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고백이었어요. 나이가 65세인데도 너무 정정하셔서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찻잔을 든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아는 숨을 죽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 등산에 저녁 수영에 체력이 30대 같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62살이에요. 그분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우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우아하고 품위 있는 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니. 여사님, 미안해요, 서아 씨.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서아 씨만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아는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사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강민재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땀에 젖은 등산복, 탄탄한 어깨, 고든 자세. 정말 65세인데도 그렇게 정정하실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그 씨앗은 그녀의 마음속에 뿌려져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성북동 한옥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우 여사의 고백 이후 서아의 일상은 겉으론 변함없었지만 내면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했지만 강민재 회장을 볼 때마다 시선이 멈칫거렸습니다. 새벽 조깅을 마치고 돌아오는 땀에 젖은 러닝셔츠 차림은 전과 다르게 보였고 서아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51세 나이에 8년을 함께한 고용주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부엌에서 찬물로 세수를 해봤지만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날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서재로 홍차를 가져간 서아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요즘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했는데 그 따뜻한 말이 오히려 죄책감을 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 여사는 식탁에 나오지 않았고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혼자 식사하며 쓸쓸히 미소 지었고 서아는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서아는 용기를 내 지우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사님, 회장님과 솔직히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나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런 대화는 해본 적 없어요. 그분은 자존심 때문에 더더욱 안 하실 겁니다. 그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고 서아는 부부 사이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얼마 후 회장이 어깨를 주물렀다며 피곤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순간 서아는 스스로도 놀랄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허락했고 서아는 긴장한 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단단한 근육과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회장의 숨소리마저 깊어졌고 서아의 심장도 요동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물러나 부엌으로 피했고 얼굴은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서아는 6년 전 남편을 잃고 여자로서의 감정을 묻어두고 살아왔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용주를 향해. 안 돼. 이러면 안 돼. 창밖으로 성북동의 고요한 밤거리가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태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서아는 내일부터 거리를 두겠다고 다짐했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여사가 유럽 출장을 떠나는 날 성북동 한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음악재단 순회 공연 일정으로 2주간 집을 비운다는 여사의 말에 서아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서아 씨, 회장님 잘 모셔드려요. 식사 거르지 않게 챙겨주고요. 네, 여사님.
걱정 마세요. 여사가 탄 택시가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회장과 단둘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한복 대신 베이지색 무릎길이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거울을 보니 51세치곤 괜찮아 보였습니다. 머리도 자연스럽게 내렸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가는데 회장이 조깅해서 돌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서아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데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가요? 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새로운 향수라도 바꿨어요? 회장의 시선이 서아의 모습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회장이 지나가며 서아의 어깨를 스쳤어요. 은은한 땀 냄새와 남성 향수가 섞인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할 때도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회장이 좋아하는 LA 갈비와 잡채, 된장찌개까지. 서아 씨, 혹시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아니에요. 그냥 여사님이 안 계셔서 회장님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더욱 묘해졌습니다. 회장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아는 청소를 핑계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서아 씨, 일 그만하고 잠깐 쉬어요. 여기 앉아서 같이 TV나 봐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앉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TV에서는 옛날 영화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장의 존재감이 너무 강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아 씨, 8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서아 씨 덕분에 이 집이 진짜 집 같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가족. 정말 가족 같지.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편하고 더 소중하고.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서아는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시죠?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힘들다니? 여사님과의 그런 일 때문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 씨가 어떻게? 여사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정정하셔서 힘들다고.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정수기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4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요. 회장님은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으실 텐데. 회장이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외로움과 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나온 후에야 서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아 씨, 지금 무슨?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여사님은 피하시고. 서아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서아 씨. 내가 그런 의도로. 알아요. 하지만 저도 외로웠어요. 6년 동안 혼자였어요. 회장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고 그냥 우리끼리만. 회장이 천천히 서아의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따뜻함이 뺨에 전해졌어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회장이 서아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회장의 손이 서아의 허리를 감쌌어요. 서아는 그의 넓은 가슴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한지우 여사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를.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회장의 열정과 에너지는 대단했어요. 오후에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아는 회장의 팔에 안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아 씨,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제야 여사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아 씨. 오랜만에 사람다운 느낌을 받았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밤이 되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사님께 미안한 마음 하지만 동시에 여자로서의 만족감. 51세의 나이에 다시 느껴본 설렘.
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선을 넘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성북동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한지우 여사가 유럽에서 돌아온 후에도 서아와 회장의 관계는 계속되었어요. 이 여사가 음악재단 일로 외출할 때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회장은 서아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회사를 일군 과정, 사업의 위기들, 그리고 외로웠던 순간들. 서아 씨,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오후 회장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나이에 서아 씨 같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새로운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랑. 그 단어에 서아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모습이요.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는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51세 치고는 생기가 넘쳤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죄책감도 커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한지우 여사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차 한잔해요. 다실에 앉은 여사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요즘 내가 정말 행복해요. 그런가요? 다행이에요. 서아 씨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서아는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회장님도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예전만큼 강하게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서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응. 뭔가 달라졌어요. 나이를 받아들이시는 건가 봐요.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다른 곳에서 채우고 있었어요. 서아와 함께.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지우 여사가 서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아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리고 회장님도 예전보다 밝아 보이시고. 서아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둘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사는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더 직접적인 질문이 왔습니다. 서아 씨, 요즘 회장님이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속옷을 평소보다 좀 더 자주 갈아입으시는 것 같아서요. 서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나이가 나이인데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서아는 그날 밤 회장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여사님이 눈치채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정수기는 원래 눈치가 빨라요. 어느 날 저녁 여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서아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6월 초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장이 서아를 서재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아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정수기가 눈치채기 시작했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미안해요, 서아 씨.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정수기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서아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끝내시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를 위해서도. 회장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고마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6년 만에 여자로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이 집에서 계속 일해줄 수 있죠? 네. 물론이에요. 그날 밤 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며칠이 지나도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어요. 한지우 여사는 다시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서아와 회장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사라지자 집안 분위기도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서아 씨, 다음 주에 친구들이 와요. 손님 접대 준비 부탁해요. 네, 여사님.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여사의 말에 서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대청마루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 거울을 보니 여전히 생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선을 넘으면 안 돼. 서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성북동 한옥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활짝 피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서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금지된 관계는 끝났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북동 한옥에 가을이 다시 찾아왔어요. 정원의 감나무에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서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강민재 회장과 마주칠 때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천천히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서아 씨, 오늘 한정식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짧은 대화. 정중한 목소리. 그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서로를 위한 배려. 한지우 여사는 최근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회장과 산책도 가끔 함께 하셨어요. 어느 저녁 두 분이 나란히 정원을 거니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리를 둔 게 두 분에게도 좋았을지 몰라. 서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대청마루를 비췄어요. 서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마루를 닦았습니다. 8년째 하는 일. 소나무 판자의 나뭇결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나는 여기가 좋다. 이 집이 좋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두 달간의 관계는 일탈이었지만 이 8년의 시간이야말로 진짜였다는 것을. 거울을 볼 때면 여전히 생기 넘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짧았던 경험이 그녀에게 활력을 준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자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이 집을 돌보는 윤서아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여사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쇼팽의 녹턴.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하고 부드러운 선율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회장과 여사는 함께 저녁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함께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잘 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어느 저녁 미국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졸업하면 한국 돌아갈게. 그래? 좋지. 엄마 기다릴게. 엄마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서아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그래. 전화를 끊고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의 저녁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실수는 했습니다. 8년간 쌓아온 신뢰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있었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51세 여성 윤서아. 아직 늙지 않았고 여전히 매력적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분별력을 잃어선 안 되는 어른. 어느 토요일 아침 서아는 대청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가을 아침에 찬 공기가 상쾌했어요. 회장이 조깅해서 돌아왔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이 먼저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 씨, 아침 일찍 나왔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가을이 깊어가네요. 회장님 건강하시네요. 나이를 먹어도 관리는 해야죠.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예의. 이게 맞는 관계였어요. 회장이 현관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서아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잘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서아는 더욱 정성껏 일했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가정을 더 잘 보살피겠다는 다짐으로. 여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서아 씨,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갈비찜과 전복죽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회장님 좋아하시는 거네요. 고마워요, 서아 씨. 제가 감사하죠, 여사님. 여사가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아 씨가 있어서 우리가 편해요. 8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회장과 여사가 함께 상 앞에 앉았습니다.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아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 그림이 맞는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 본분으로 돌아오는 것. 창밖으로 성북동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아침 6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대청마루를 닦고 이 집을 돌볼 거예요. 윤서아로서, 이 집의 가사관리사로서. 금지된 순간의 열정은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교훈은 평생 가슴에 새겼어요. 성북동 한옥에 고요한 밤이 내렸습니다. 감나무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계절은 흐르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오늘도 윤서아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실수했지만 배웠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